지금부터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국세청과 인사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국민의 관심 속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정의해서 거짓말 경련대회입니다. 모든 사실을 후보자들은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기억을 부릅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드라마 작가가 답변을 써주었는지 잘도 외워서 잘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지고 후보자로 내세웠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해안을 존경해야 될지 비판해야 될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총리직이 정치적 거래로 인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자체 조사를 해도 61%의 국민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부적격자다. 그리고 23%의 국민만이 적합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통해서 총리를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김태호 총리는 후보자는 실정법 7가지를 위반하고 있고 여기에 총리 후보자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6억을 대출받아서 선거자금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은행법 위반이고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 경남은행을 당장 조사해야 됩니다. 은행은 이러한 정치자금을 대출해줄 수도 없고 이상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감원이 당장 은행을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이 검찰 내사 기록을 신청을 해서 어제까지 청문특위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환전 기록도 어제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약속한 제출 2가지 서류는 하지 않고 청문위원들과 이곳저곳에 전화를 해서 인준해주면 잘하겠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을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습니다. 총리가 할 일을 할 사람을 인준을 해줘야지 안 할 일을 할 사람을 인준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오늘이라도 약속한 2가지 기록을 청문특위에 제출해주고 금감원은 경남은행을 조사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4+1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을 철회하시든지 양자택일 하셔야만이 공정한 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병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냐, 정권의 하수인이냐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국회가 제 자리를 찾느냐, 아니면 거수기로 전략하느냐 하는 날입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청와대의 여의도 파출소가 되겠다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와 두세 명의 장관을 바꾸는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야합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21세기 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상. 네, 박영선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인사청문회의 원칙은 정직과 비위의 반복 여부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총리직을 마치 정치적 거래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썩은 양파, 썩은 고구마, 썩은 감자 들고 나와서 다른 것과 바꾸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가 왜 거짓말을 했는가?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박연차 게이트와의 연루 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연차와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라는 답변, 그 답변 속에서도 그런 것조차 판단할 수 없는 총리, 후보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과연 총리로 인준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반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무혐의 경위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박연차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총리 인준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민주당이 총리 청문회 때 검찰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검찰이 왜 증인으로 불출석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우리 국민도 알고 언론인 여러분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검찰이 머뭇거린다면 저희 민주당은 재수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검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창일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그 청문회 문제 떠나서 내일 모레가 국치 강제 불법 강정당에서 100년을 맞이는 8월 29일입니다. 우선은 참 국내 문제에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저항적 권력을 잘못대로 행사하면서도 일본 앞에서는 왜 저렇게 저자세 친일 사대외교를 펼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은 하루빨리 일제의 한국 점령이 불법 강경임 그리고 원천 무효임을 이명박 대통령은 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군 위안부 문제, 강제 연임자 문제, 한일협정 당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던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일본 정부와 함께 재협상을 시도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8월 29일 국치입니다. 국치를 맞이해서 어물어물 지나가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조 플러스 알파 하니까 그 알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묻혀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신조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청문을 하는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성과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했는데 도덕성은 이미 4개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6년 동안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안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실세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논공행상을 한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후보자가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한 말이 나눔과 배려 그리고 나눔 문화를 주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은 나눔에 어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가? 6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사회 기부는 통틀어서 76만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온 국민이 대부분 내고 있는 적십자 회비도 우리는 6년간 얼마를 냈는가라고 요구했었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그날 6년치 3만 원을 냈습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돌보는 그런 복지부 장관으로 둬야 하는가? 이것은 7.28 보선에서 약간의 승리를 가지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잡범들을 앞세워서 내세운 이런 내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일부 언론과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은 잡범 수준이다. 한 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방을 무엇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강도 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내각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신조진 플러스 아이입니다.